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뭐 네. 8거래일까지 약세를 보였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들께 시장의 뷰를 좀 말씀드릴 때 저는 뭐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지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는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에이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지난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 이동이 좀 오늘 오전까지는 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증시 시장에서는 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 장중에 쭉 밀릴 때도 제가 그랬죠.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도 많이 빠지는 중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가면은 좀 불확실성이 커져. 금요일 날은 또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조금 우리가 주말로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시장의 성격을 바로바로 좀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채권 쪽이랄지 환율이랄지 이런 쪽들에 오늘도 사실 원화가 엄청난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바로 무너지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지 않겠냐. 미국의 상승이 좀 많이 아쉽죠. 어제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끝난 것들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뭐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로에게 유리한 민주당, 공화당 쪽 입장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어쨌든 누가 대통령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 바이든 쪽이 좀 더 우세한 쪽으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 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월가에서도 현재 바이든 쪽이 된다라면 혹은 올 클리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민주당 뭐 아까 상원, 하원 그다음에 대통령.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완전히 장악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을 때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친기업적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월가에서 미리미리 좀 대비가 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나쁘고 더 크게 하락하는 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대주주 요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인데, 그걸 좀 바꿔보겠다. 뭐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좀 유지하자. 그다음에 가족 연계 이런 것들은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활기차게 바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조금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관된 내용들은요, 저랑 친구 되기 되시는 분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오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 시장이 좀 상승하면 수익 날 수 있는 콜이라는 상품들도 좀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 이후의 모습은 조금은 예측이 조금 약간 어려운 구간으로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내일 특히 목요일 특별한 자금 이동이 크게 없고 또 위클리 옵션 만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금요일 날은 시장이 더 안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은 조금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공략해봤던 종목들 흐름들도 어제 예스24를 들어가봤죠. 네. 오늘은 보합에서 좀 쉬고 있거든요. 네, 자 예스24 어제 이제 조금 올랐어요. 올라서 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은 반등을 아직은 저는 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그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체에서 이 소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인 쿠폰 요 부분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키워주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스포츠 관람할 수도 있고 공연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많이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반등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공략이나 현재 가격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정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죠.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 부분이 오늘 7%, 8%대까지 네. 올라갔고요. 고점은 1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사서 밀린다 해도 괜찮다. 왜? 밑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봤자 20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갔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이 지금 뭐 남성이라 할지 아니면 모트렉스라 할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을 이제 거기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차례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 부분들이고요. 테슬라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된다거나 뭔가 기정사실화돼서 그때 뭔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슈가 있고 기대감이 있을 때 딱 보고 그냥 튀면 또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5일선 지지를 잘 봤는데요. 이 5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연결하기 전에 그 빅히트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빅히트가 18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우리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SK바이오팜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SK바이오팜이 제일 먼저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빅히트 역시도 조금은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들 사실 18만 원 이하 정도 된다라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 분위기 부분이 조금 많이 변화를 가질 확률이 높아요. 이쪽이 워낙 또 시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관심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왜곡되는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제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군에서 다음 차례에 이제 순서적으로 다음 차례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바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추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 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또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다시 또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최근 들어와서요. 뭐 CJ 시푸드랄지 혹은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오늘 CJ 시푸드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덜 올라가져 있는 사조오양이라는 종목을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오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006090 현재가가 9,44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좀 이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조오양 뭐 아니면 아까 CJ 시푸드 뭐 연관된 종목들이 몇몇 개가 더 있겠죠. 수산물 어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뭐 가공해서 판매를 합니다. 뭐 맛살 많이들 드시죠. 뭐 요즘에 크래미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솔직히 어설픈 그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 잘못 사면은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건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약간의 이제 맛이 가미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관련된 뭐 햄 같은 식품 가공물 냉장 사업을 좀 병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서 지금 그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이라 그래요. 27일 정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뭐 어떻게 가서 정말 시위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엄청나게 거셉니다. 왜 어차피 그 오염수 자기네들이 다시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시 먹을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결정을 번복할 사항은 없다. 뭐 국제사회에 통보 다 했다. IAEA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 너네들이 좀 까부르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본에서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다 뿌린대요. 그럼 우리가 안심하고 수산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특히 아이들 키우고 있는 저도 그쵸. 이제 6살짜리 네.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희한하게 고기 쪽보다는 해산물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물 요즘에 많이 사주고 있는데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수산물은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안전한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방사능 측정기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누가 안전하게 먼저 검사도 하고 먼저 가공도 해주고 다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그냥 아예 안전하게 뭐 그런 검사는 최소한 할 거 아닙니까? 방사능 이거 나왔다 그러면 그 회사 문 닫아야죠. 그럴 정도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CJ 시푸드나 아니면 사조고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뭐 무슨 임상실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쉽게 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권에서도 충분히 수익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만이 내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논문 쓰려고 지금 이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쉽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파루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그 종목이 그 연관돼서 한번 급등을 했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엮여 있는 종목 하자. 파루가 네. 태양광 종목이다라는 걸 잘 모르실 텐데 태양광도 있지만 이런 구제역이나 이런 방역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엮여 있으면 하나로 더 튀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파루라는 종목을 설명드렸고 며칠 후에 바로 급등을 했죠. 자,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쯤에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쯤에 뭐가 유행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좀 이렇게 덩치 있고 뚱뚱하신 분들한테 농담스럽게 술 한잔 하면서도 그런 분들한테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심하셔야지 뭐 이렇게 좀 농담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작년 10월 뭐 11월 이럴 때.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러한 시기가 보통 11월에서 1월 사이, 11월에서 1월 사이가 구제역 관련된 축산 질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구제역이다, 뭐 조류독감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쪽 관련돼서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나 혹은 닭고기나 이런 것들 좀 먹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럴 때 또 수산주가 많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이 27일 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처리수 아닙니다. 오염수죠.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다가 방류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수산물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대기업이 아무래도 뭐 그런 검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럴 때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지난 전 고점이 11,05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11,000원 정도 전 고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8,500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8,500원은 지금 20일, 60일 그리고 마지막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집되어 있는 120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조 오양은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시장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제도 그제도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약하긴 합니다. 상당히 이제 힘이 없고 수급이 많이 분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특히 코스닥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요건이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닌 부분이 된다라면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 보는 것도 계속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랑 친구 되기 되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판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공개 방송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많은 의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